동무, 이 음식 누가 만들었나?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이 내 인생 전부를 무너뜨릴 줄은. 새벽 5시, 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평양 중구역 구경식당 주방으로 향하는 길. 30해를 걸어온 이 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발목을 적시고 멀리서 공장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주방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드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무한개를 집어들고 도마 위에 올리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것만 하면 돼. 잘하면 돼. 30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간부들의 특별 식사부터 노동자들의 배식까지 내 손을 거쳐간 밥그릇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도 없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배식대 앞에서 나는 국자를 들고 한 그릇씩 담아내는데 어느 노동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맛있겠습니다, 동무.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어 보입니다. 말없고 성실한 사람. 지배인이 내게 붙여준 평가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튀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맡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도 안전하고 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면 가족은 지켜진다. 그것이 내가 평생 믿어온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옆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이고 나는 똑같이 칼을 들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동강을 바라보며 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높은 직급도 아니었고 당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굶지 않는 것,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점심 배식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옆 주방장이 담배를 권합니다. 박동무 들었나? 김동무 아들이 광산으로 배치됐다던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 연기를 내뱉습니다.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성실하게만 살면. 괜히 튀지 말자. 맡은 일만 잘하자. 이것이 내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급소 앞을 지나칩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나도 그 줄 끝에 섭니다. 1시간쯤 지나 내 차례가 왔을 때 배급 담당자가 옥수수가루 한 봉지를 건넵니다. 이번 달은 이게 전부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듭니다. 불평하면 다음엔 그것마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옥수수가루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입니다. 이번 달은 이게 다예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잘 불려서 만들게요. 나는 방 안쪽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이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살 수 있다면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단한 꿈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도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가자. 문제없이. 나는 눈을 감습니다. 이 믿음이 훗날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지배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본 적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도 아니고 당복도 아닌 검은 인민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박노성 동무, 앉게. 나는 의자에 앉습니다.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중앙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네. 자네가 선발됐어. 특별 지시. 지배인이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듭니다. 최고의 간부들이 참석하는 연회 준비팀 차출 통보서였습니다. 일주일간 특별 주방에서 근무하게 될 거야. 영광으로 알게. 검은 옷의 남자가 나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박동무, 이건 단순한 요구 아니야.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알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틀 후 나는 평양 중심부 어딘가에 있는 건물로 안내됩니다. 입구부터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당했습니다. 통로를 지나 주방에 도착하자 낯선 광경이 펼쳐집니다. 카메라가 천장 곳곳에 달려 있었고 보위부 요원이 주방 한쪽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재료 창고 앞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모든 재료는 기록부에 적어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나를 포함한 요리사 5명을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모든 것이 국가 기밀이다. 나가서 한마디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는 침을 삼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곳과 다르다. 칼을 잡는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집니다. 물을 썰 때도 고기를 자를 때도 보위부 요원의 눈이 따라옵니다. 재료 하나를 집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옆 요리사가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박동무, 여긴 조심해야 돼. 작년에 한 명이 그냥 사라졌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요리는 같다. 하지만 규칙이 달라.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30해 동안 서 있던 세계와 이곳은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첫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칼질을 잘못하면? 간이 맞지 않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나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책임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박동무, 오늘 생선 요리 담당이야. 제대로 해. 나는 도마 앞에 섭니다. 칼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생선을 내려다보는데 눈앞이 흐려집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잡습니다. 30해 동안 잡아온 이 칼. 이것만은 내가 잘 아는 것입니다. 칼날이 생선살을 가르고 뼈를 발라냅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떨림이 멈춥니다.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점심 배식이 끝나고 보위부 요원이 주방을 돌며 점검을 합니다. 내 앞을 지나가며 그가 말합니다. 오늘 생선은 괜찮았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나는 조금씩 적응해 갑니다. 더 조심스럽게 재료를 다루고 더 완벽하게 요리에 임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 간 맞추기 하나,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밤마다 나는 그날의 요리를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요리, 이것만이 내 무기다. 그것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높은 직급도 당의 배경도 없는 나에게는 이 손기술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오고 나는 여전히 떨리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칼을 잡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30해를 이걸로 살아왔어. 그렇게 나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고 책임자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배식을 마치고 책임자가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수고들 많았네.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어. 그 한마디에 주방 안 공기가 확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요리사가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구나. 무사히 끝났어. 오후가 되자 보위부 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동무, 음식 솜씨가 좋더군. 앞으로도 기대하겠네. 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격려였지만 그 말이 내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 살아남았다는 것. 다음 날 나는 다시 원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주방, 익숙한 도구들, 익숙한 동료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지배인이 나를 보며 웃습니다. 박동무, 잘 다녀왔나? 고생 많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녁 퇴근길,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집, 일주일 만에 보는 가족. 문을 열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잘 끝났어. 걱정하지 마. 아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칩니다. 아이들도 방에서
나와 나를 맞이합니다. 마지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리만 열심히 했어.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옥수수죽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 다시 예전처럼 살면 돼. 잠자리에 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없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맑게 갠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짧은 안도가 내가 마지막으로 느낀 체제 안의 평온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흘 후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잠결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노성 동무, 따라오시오.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게 될 거요. 아내가 방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랐으니까요.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보위부 조사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 형광등, 불빛, 철제 의자. 나는 그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와 책상을 탁 내리칩니다. 박노성, 연회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저는 요리만 했습니다. 요리만. 그날 간부 한 분이 배탈이 났어. 누구 책임이지?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모든 재료를 확인했고 위생도 철저히. 변명하지 마. 내가 담당한 음식에 문제가 생겼어. 이게 작은 일인 줄 아나? 조사는 몇 시간이고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추궁. 나는 대답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인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해가 지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풀려났을 때 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마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야? 직장에서 나보고 나오래요. 당신 때문에 나도 잘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 방을 바라보니 마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저랑 동생 둘 다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건 뭐였나? 충성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실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상이 나였습니다. 이유도 변명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안고 앉아 텅 빈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친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고 아이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배급도 끊겼고 이웃들은 우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 모두 무너진다. 아내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길 떠나야 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로요? 어떻게요? 국경으로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건 잡히면 우리 모두.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남아 있어도 끝이야. 차라리 기회를 잡아보자. 사흘 후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을 택했습니다. 나는 앞장서서 걸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길을 택했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나는 귀를 곤두세웁니다. 발소리 하나,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긴장됩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산 중턱작은 움막에 숨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강가에 서서 많은 얼음을 내려다봅니다. 곳곳에 금이가 있었고 어떤 곳은 얇아 보였습니다. 건너야 한다. 아내가 내 팔을 잡습니다. 위험해요. 얼음이. 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 앞으로 가는 수밖에. 나는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버텨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내와 아이들이 뒤따릅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춥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국가가 아닌 가족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나는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재료를 올리고 김으로 감아 돌돌 만 뒤 참기름을 바릅니다. 30해 넘게 칼을 잡았던 이 손이 이제는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사람들의 표정도, 거리의 풍경도.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식집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주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밉니다. 박 사장님, 김밥 3줄 더 부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김밥을 만듭니다. 박 사장님,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이보도, 감시도,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고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어르신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작은 식당에 들러 밥 한 끼를 먹고 갑니다. 한 손님이 김밥을 한 입 빼어 먹더니 말합니다. 아, 이 집 김밥 진짜 맛있어요.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손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웃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허락도 필요 없고 의심받을 일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나는 주방을 정리합니다. 도마를 닦고 칼을 씻고 가스레인지를 닦습니다. 평생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아내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손님 많았어요? 김밥이 많이 나갔어. 아내가 내 팔을 잡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는 고등학생입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눈을 감으며 나는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김밥을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